머리만 감았을 뿐인데 가려움이 치솟고 어깨엔 하얀 눈이 내려앉죠. 거울 앞에서 한숨 나오는 그 순간 두피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피 문제는 운이 아닙니다. 내 두피가 싫어하는 자극을 끊고 좋아하는 루틴을 붙이면 생각보다 빨리 달라져요. 오늘은 그 길을 딱 잡아드릴게요. 유명 샴푸 5개가 왜 그렇게들 회자되는지, 장단점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기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겁만 주지 않고 곧바로 해결 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졌을 때는 샴푸가 그냥 거품이 아니라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개를 비교하면요, 의외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두피가 예민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SQ제약 샴푸라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SQ제약 샴푸입니다. 제가 잡은 그 포인트 기준으로 장점, 단점, 그리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핵심만 짚고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제가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본 기준은 이런 거였어요. 자극은 줄이는데 두피는 더 편해지는가? 씻고 나서 뽀득함으로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씻고 나서 숨을 쉬게 해주는가? 그리고 꾸준히 쓸수록 컨디션이 올라오는가?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승부였어요. SQ제약 두픽 샴푸는 시작부터 인상이 좀 달라요. 자료를 보면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았다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체감한 방향이 있다는 뜻이라서 저는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죠. 이건 과학적으로 무조건 더 안전하다, 이런 단정이 아니라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는 심리적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민한 두피일수록 이런 안정감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하더라고요. 성분 쪽에서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합성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특정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 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설계됐다는 흐름이 있어요. 두피가 예민할 때는 사소한 자극도 크게 느껴지니까 배제 철학 자체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EWG 1등급 멘톨이 들어가 있어서 샴푸 후에 시원한 쿨링감이 확 올라오는 편이에요. 뜨거운 하루 끝에 두피가 뻐근하고 답답할 때 그 피로감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쿨링감은 취향과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약산성 샴푸라는 점이 꽤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세정감은 당장은 개운해도 다음날 더 건조해지고 더 가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산성은 건조함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실제로 모발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체감 후기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8종 추출물이 들어가서 건조함 완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호막 같은 느낌을 더해줄 수 있다는 흐름으로 설명돼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완치, 치료, 이런 단어로 과장하는 대신 내 두피가 덜 예민해지도록 돕는 방향. 그게 현실적인 기대치니까요. 성분 키워드도 짚고 갈게요.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조합은 두피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라인이죠. 특히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중에서 사용 후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체감하는 후기가 보입니다. 다만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같이 가져가셔야 해요.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4개 후보와 비교했을 때 체감 가격이 살짝 더 올라가 보일 수 있어요. 장바구니에서 대충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얹힌 느낌, 그 정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 두피가 예민해서 하루를 망치고 있다면 그 차이가 아깝지 않은가? 반대로 두피가 멀쩡한데 그냥 유행이라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가? 선택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이제 후기로 현실감을 붙여볼게요.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와서 공통된 표현을 짧게 재구성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보인 말이 이거예요. 가려움이 줄었다, 그리고 비듬이 줄었다. 심지어 예민한 두피인데도 건조함이 덜했다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조합이 나오면 아, 자극을 줄이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맞았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발 쪽 체감도 반복됩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이 꽤 많아요. 두피만 편한 게 아니라 씻고 난 다음 손끝 감촉이 달라졌다는 거죠. 뻣뻣해서 빗이 걸리던 느낌이 덜해졌다는 표현도 비슷한 결로 읽힙니다. 사용감 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그리고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솔직히 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이라서요.
이런 기본 사용감이 불편하면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손이 안 가거든요. 꾸준함에 대한 후기도 인상적입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는 말이 은근히 힘이 있어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말도 많습니다.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두피는 민감한 주제라서 남에게 추천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벽을 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가 SQ제약 두픽 샴푸를 제가 잡은 기준으로 본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샴푸만 바꿨는데 왜 계속 흔들릴까요? 반대로 루틴을 바꾸면 왜 갑자기 조용해질까요? 두피는 작은 도시 같아요. 밤에는 땀과 피지라는 쓰레기가 쌓이고, 낮에는 미세먼지와 스타일링 잔여물이 날아들어요. 청소가 과하면 도시는 사막이 되고, 청소가 부족하면 도시는 축축한 지하철역이 됩니다. 둘 다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두피도 똑같습니다. 가려움과 비듬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처음엔 그냥 간지러워요. 그러다 손이 가요. 손톱이 스쳐요. 그 순간부터 두피는 작은 상처를 얻고 그 자리는 더 예민해져요. 예민해진 자리엔 또 자극이 쉽게 들어오고 더 가려워지고 더 긁게 되고,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커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포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 끊을 수 있어요. 손톱이 원인이고 잔여물이 원인이고 건조와 습기가 원인입니다. 생활 쪽에서요. 그래서 오늘의 해결 루틴은 딱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두피 중심으로 감고 충분히 헹구세요. 모발을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반은 끝이에요. 샴푸를 짜자마자 머리에 바로 올리시는 분들 많죠. 그거 두피가 예민할수록 손해일 수 있어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고 그 거품을 두피에 얹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두피는 피부예요. 세제 원액을 바로 문지르면 당연히 예민해집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그 순간엔 시원하지만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시고 처음 헹굼을 길게 가져가세요. 이미 물로도 먼지와 땀의 절반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전용 샴푸로 두피를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요. 손톱으로 긁는 습관은 오늘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끊으라고만 하면 안 끊어져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려움이 올라오면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 면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긁는 게 아니라 압박으로 신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10초만 버텨보세요. 그 10초 동안 두피는 흥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못 참겠으면 차라리 두피를 살짝 두드리는 쪽이 낫습니다. 손톱은 금지예요. 헹굼은 더 과장해서 말할게요. 내가 충분히 헹궜다고 느낀 그 순간에서 30초만 더 하세요. 특히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여기가 잔여물이 남기 쉬운 구역입니다. 잔여물은 가려움의 불씨가 되기 쉬워요. 불씨는 작은데 밤새 커집니다. 샴푸 빈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매일 감아야 편한 분도 있고 하루 걸러야 덜 건조한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감고 난 다음 당김이 심해졌는지, 감고 난 다음 오후에 기름이 폭발하는지 그 신호를 보세요. 그 신호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드라이는 절대 대충 끝내지 마세요. 모발만 말리고 두피가 축축하면 그건 침대 위에 젖은 수건을 깔아두는 거랑 비슷합니다.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컨디션이 무너져요. 드라이는 두피 완전 건조가 목표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두피부터 말리고 마지막엔 시원한 바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타일링 제품 쓰시는 분들, 특히 왁스나 스프레이요. 그거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는 숨을 못 쉬어요.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붙어 있다가 밤에 땀과 섞이면 더 끈적해지죠. 그래서 스타일링을 했다면 그날은 더 꼼꼼히 헹구고 가능하면 두피에 직접 닿는 강한 제품은 피해주세요. 나머지 4개를 고를 때도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잔여물이 남을수록 예민한 두피는 바로 반응하거든요. 베개 커버, 진짜로 바꿔야 합니다. 얼굴만 깨끗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베개에 문지르고 자잖아요. 땀, 피지, 헤어 제품이 베개에 쌓이고 그게 다음날 다시 두피로 돌아옵니다. 최소 주 1회, 가능하면 더 자주.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는 두피의 사우나가 되기 쉽습니다. 땀이 차면 바로 세탁, 말리기, 환기. 이건 관리가 아니라 위생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두피가 더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부도 예민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오늘 샴푸를 바꾸셨다면 오늘 밤은 수면을 같이 챙겨주세요. 샴푸는 도구이고 수면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도구는 힘을 못 써요. 그럼 언제 전문가 상담을 가야 하냐고요. 가려움이 심해서 잠을 깨거나 진물이 나거나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탈모가 같이 느껴진다면요.
그때는 참지 말고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말이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을 미리 답해 볼게요. 전용 샴푸 하나로 끝나나요? 솔직히 끝나는 분도 있고 조용해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샴푸를 선택할 때 기준을 먼저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극을 줄이면서도 두피가 편안해지는 방향, 씻고 나서 건조함이 덜한 방향, 그리고 꾸준히 쓸수록 컨디션이 올라오는 방향. 이 기준이 잡히면 나머지 4개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SQ제약 두픽 샴푸는 그 기준에서 시원한 쿨링감과 약산성 느낌, 그리고 성분 구성과 후기 흐름이 맞물리는 제품으로 읽혔어요. 다만 가격 체감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만 해보세요. 전용 샴푸로 두피를 감고 미지근한 물로 오래 헹구고 두피를 완전히 말리고 손톱 대신 지문으로 눌러주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내일 아침 거울 앞 표정이 달라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두피는요, 매일 전쟁이 아니라 매일 관리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은 관리의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편안한 쪽으로 같이 가보시죠.